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김영순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이혼하셔서 홀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재혼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38년을 살았거든요. 29에 결혼해서 67까지.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남편이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여보 왔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고 TV를 봐도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남편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2년째부터는 혼자 사는 것에도 익숙해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나름 생활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지난 6개월 전쯤이었을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이 있어요. 이분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은 67세세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같은 처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부인, 혼자 계시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선생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 떠난 지 4년 됐는데 이제야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지더니 어느새 서로의 과거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정말 신사적이고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무거운 것을 들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시고 복지관에서 집까지 바래다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의 반응이었어요. 큰딸한테 그분 이야기를 살짝 꺼냈더니 엄마, 뭔 소리야?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 생각을 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분을 알게 됐다고. 엄마, 정신 차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생각을 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큰딸의 반응이 이러니까 둘째한테는 말할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둘째는 큰딸보다 더 보수적인 아이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경희야, 나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 뭔데? 말해봐.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어머, 정말 좋은 일 아니야?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애들 반응이 영 안 좋더라고. 애들은 원래 그래. 자기들은 재혼도 하면서 부모한테는 평생 혼자 살라고 하잖아. 친구 말이 맞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큰 사위는 재혼이에요. 전처와 사별하고 우리 딸과 결혼했거든요. 그때는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다 했으면서 정작 저한테는 왜 이런 반응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후로 몇 달을 고민했어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요. 한편으로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오고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설렘도 생기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자식들 반대하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나이가 이런데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순 씨, 저도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어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낼 거예요? 아니면 서로 의지하며 보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죄책감 느끼면서 혼자 외롭게 보내야 하나 싶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우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별일 아니에요. 혹시 혼자 지내세요? 혼자 지내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들과 자주 만나시고 가능하면 같이 지낼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을 텐데요. 의사 선생님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너무 남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사실 그분도 저만큼 고민하고 계세요. 그분도 자식들한테 반대당하셨거든요. 특히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기일도 제대로 안 지난 상태에서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이제는 결심이 섰어요. 물론 결혼을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차근차근 설득해보고요. 저는 큰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처음에는 너처럼 생각했어.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됐고. 하지만 엄마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 그분과 함께 있으면 엄마가 웃을 수 있어.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를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랬더니 큰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도 신중하게 결정해줘. 둘째는 아직도 좀 반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그분과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가끔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어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물론 아직도 가끔 남편 생각이 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편도 저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더 바랄 거예요.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70세, 80세가 됐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무겁고 힘들어져요. 물론 주변에 반대도 있을 거고 고인이 된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정말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분인지,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나이 들어서의 선택이니만큼 더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차근차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물론 아직 결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지 마세요.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함께 고민하고 서로 응원해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